네, 저는 DHCP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DHCP에 대해서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들어가기 전에 DHCP가 어떤 거고 어떤 프로토콜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DHCP는 호스트가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네트워크 구성에다가 덧붙여서 네트워크 정보, 예를 들면 IP 주소나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같은 설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정보를 호스트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사용자가 IP 주소를 직접 설정하거나 IP 정보를 할당해주는 서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이제 직접 설정하는 거를 특별하게 정적 할당이라고 하고, 자동으로 서버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경우를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DHCP는 IP를 동적으로 할당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정보를 서버가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DHCP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IP 주소나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관리자가 모두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고, 또 사용되지 않는 IP 정보는 이제 회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IP 관리나 중복 할당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DHCP의 동작 원리랑 간단한 그런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메시지 전달 같은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발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약간 DHC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서 저는 제가 참고했던 발표 자료 그 책이 IT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입문의 DHCP 편의 책장에 나오는 276쪽부터의 예시들을 참고를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DHCP를 처음으로 할당을 받는 신규 IP 할당 과정은 총 4가지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DHCP Discover, 그리고 DHCP Offer, DHCP Request, 그리고 Acknowledgement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나누는데, 먼저 첫 번째 Discover 과정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Discover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IP 주소를 할당받기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다음에 DH 서버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DHCP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 이 DHCP 디스커버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로 전송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물리적 기기이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맥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 메시지 전달되는 디스코버 메시지를 조금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 이제 맥 주소 근원 주소는 클라이언트에서 보내고 있으니까 AA 주소가 되는 거고, 그 메시지가 도착이 되는 맥 주소는 이제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의 맥 주소인 브로드캐스트로 유니캐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IP 주소는 아직 클라이언트는 IP 주소가 없으니까 0000이라고 이제 제로 IP 주소를 가지게 되고요. 목적지는 서버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로 255.255.255.255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가게 됩니다. 이때는 IP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UDP라는 그 패킷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코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이제 DHCP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할당받을 수 있는 그 DHCP IP 풀 중에서 이제 할당할 수 있는 IP를 이제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할당을 해주기 위해서 오퍼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내지는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보내는 메시지, 보내는 맥 주소는 서버이니까 BB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도 브로드캐스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목적 도착하는 맥 주소나 IP 주소는 브로드캐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서버의 이제 IP는 서버 자체의 IP 주소가 되고요. 여기서 메시지로 전달되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새로 할당할 수 있는 IP 풀 안에서 너가 쓸 수 있는 IP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IP, 그 다음에 맥 주소, 서브넷,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DHC 서버는 이런 정보들을 오퍼 메시지에 담아서 클라이언트에게 IP 사용을 제한하는 단계가 오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로부터 전달을 받은 IP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나 이제 쓸 거야. 나 IP 이제 필요해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합니다. 이 경우에서도 이제 브로드캐스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서버에서 받은 이제 IP 주소 자체로 유니캐스트를 사실 패킷으로 전달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DHCP 서버가 여러 가지로 이제 동작하는 환경을 위해서 보통 브로드캐스트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아직 IP 주소를 할당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IP는 0000 상태이고 나머지들은 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퀘스트 메시지를 DHCP 서버로 보내면 이제 서버는 이제 acknowledgement 메시지를 다시 보냄으로써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IP 주소를 요청을 받고 서버는 이제 그 IP를 어떤 클라이언트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라는 정보를 기록한 다음에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했다는 응답을 전송하는 과정이 acknowledgement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트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내에서 전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킷을 전송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할당받은 IP를 로컬에 설정해서 이제 실제로 IP를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본 과정은 IP 주소를 실제로 처음 할당받는 과정이었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조금 살펴봤었지만 사실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기 전달되는 메시지 중에서 리스타임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리스타임이 이제 그 IP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IP 주소를 IP 풀 안에서 서버가 확인해서 전달해 줄 때 계속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 시간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제 주게 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더 지난 상태까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임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내가 IP 주소를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IP 갱신 과정을 거쳐서 계속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그 갱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디스코버 앞에서 살펴봤던 4가지 과정, 디스코버, 오퍼, 리퀘스트, 에크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갱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IP 시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DHCP 갱신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 DHCP 서버로부터 할당받은 IP 주소를 정해진 임대 시간, 리스타임이 지난 이후에도 IP 풀로 반환하지 않고 계속 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살펴보면 앞에서 처음 IP 주소를 할당받을 때 디스코버 오퍼, 리퀘스트 에크놀리지먼트로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내가 그 서버로부터 받은 리스타임보다 조금 더 길게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자동으로 임대 시간의 50% 정도가 지나면 원래는 IP를 새로 할당받으려면 디스코버 오퍼가 지난 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재할당 과정에서는 이 두 과정 없이 바로 리퀘스트와 에크놀로지먼트로
IP를 할당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신기했던 거는 리스에서는 이 두 과정이 모두 브로드캐스트로 일어났는데 이제 이 임대하는 과정에서 갱신하는 때는 유니캐스트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는 독자지 주소를 특정하게 IP 주소를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맥 연결되어 있는 L2 그 연결 사이에서 모든 컴퓨터나 그 서버들이 다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하지만 유니캐스트는 특정 IP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DHCP 서버만 그 요청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DHCP 그 신규 IP 전달하는 거, 그리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조금 특정하게 디스코버나 오퍼, 리퀘스트랑 액놀로지먼트, 리스 이 정도까지로 이제 메시지 타입을 살펴봤었는데 사실은 DHCP 메시지에는 더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주요 메시지로는 약간 표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면 디스코버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서버를 찾고 이제 오퍼는 다시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가는 메시지였으니까 이제 너의 IP 설정 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제 리퀘스트는 서버로부터 제한받은 설정 값을 진짜 실제로 사용하겠다 요청하는 메시지이고 액놀로지먼트는 요청을 수락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뭐 디클라인은 현재 IP가 사용 중임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알려주는 메시지, 뭐 inform은 뭐 설정값을 요청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작 원리를 조금 살펴보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DHCP 서버가 이제 만약에 IP 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가 있을 때만 이제 그거를 제공할 수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에게 IP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DHCP 서버가 가지고 있는 IP 풀 내에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IP 자원이 없다고 한다면 IP를 할당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악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IP를 막 다 할당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실제로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IP 주소를 할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이 DHCP starvation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의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서버로 실제로 받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브로드캐스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서버로 연결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데, 만약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그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IP를 할당받는다고 했는데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 네트워크 안에서,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 안에서만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다른 서버에 있는 이 메시지를 받으려면 이거는 브로드캐스트를 전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제 DHCP 서버에 전송을 IP를 달라라는 거를 요청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DHCP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DHCP 릴레이는 클라이언트와 DHCP 서버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 이제 릴레이 에이전트를 중개해서 클라이언트가 DHCP 서버로 IP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책을 참고해서 조금 하긴 했었는데 여기 책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책그림 안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고쳐서 이걸 만들어 봤는데, 먼저 사실 이 과정은 다 똑같아요. 디스코버로 이제 요청하고 오퍼로 제안하고 리퀘스트로 실제로 쓸 거라고 요청하고 이제 승인하는 액놀로지먼트, 이 네 가지 과정은 다 동일한데 조금 더 이 릴레이 에이전트로 갔다가 DHCP 서버로 간다, 이렇게 조금 중간에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앞에서 신규 IP 할당받을 때랑 달라졌던 것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클라이언트에서 릴레이 에이전트로 가는 이 과정에는 사실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하나의 동일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릴레이 에이전트인데 이 하나의 동일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와 릴레이 에이전트 이 사이에 간에는 브로드캐스트로 일어나고 그 릴레이 에이전트와 DHCP 서버 사이에서는 유니캐스트로 일어난다라는 것만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주고받고 하는 이 과정이 브로드캐스트로 동작을 하고 릴레이 에이전트에서 DHCP 서버로 가는 이 과정은 유니캐스트로 동작한다는 것만 그 원리는 다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HCP가 뭔지, 그래서 DHC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동일 대역 안에서가 아니라 DHCP 서버가 다른 대역에 있을 때도 IP를 할당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DHCP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뭔지, 그리고 사용했을 때의 단점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DHCP를 사용하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 별도의 IP 설정 작업이 이제 스스로 IP를 할당받기 위해서 사용자나 관리자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두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IP 정도는 이제 회수되고 리스타임 때문에 자동으로 회수된다고 했죠. 그리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할당이 되어서 이제 한정된 IP 주소를 가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IP가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정적으로 할당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설정 정보 오류라던가 중복 할당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 처음 초기 부팅 시에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그 서버 사이의 관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트래픽을 유발시켜서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서버가 만약에 다운되게 되면 아까 서베이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듯이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없어서 진짜 필요한 IP 주소가 진짜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관리하는 호스트, 그러니까 하나의 DHCP 서버가 그 서버가 자동으로 자기한테 요청한 IP 주소를 할당해달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녹화는 끝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걸 보면은 한 번에 진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거는 같이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DHCP 서버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디스코버 메시지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릴레이 에이전트까지 쫙 다 가죠. 이런 식으로 쫙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DHCP 서버 이제 릴레이 에이전트가 그걸 받아서 이제 DHCP 서버 다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서버한테 유니캐스트를 전달을 하죠. 그러면 이제 DHCP 서버는 이제 내가 IP 자원 풀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하고 그 오퍼 메시지를 릴레이 에이전트로 유니캐스트 하고 다시 이 릴레이 에이전트를 브로드캐스트로 진짜 필요했던 그 클라이언트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나 진짜 쓸 거야 라는 메시지인 리퀘스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브로드캐스트로 전달하고 그걸 받을 릴레이 에이전트는 이제 그 다른 네트워크 망 안에 있는 DHCP 서버로 유니캐스트로 리퀘스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다시 서버는 알겠어, 너 써라 하는 리스타임이나 이런 실제 IP 요청을 승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유니캐스트로 릴레이 에이전트 보내고 릴레이 에이전트 다시 또 브로드캐스트로 전달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쓰겠다라는 그 과정에서는 그냥 리퀘스트랑 애크놀로지먼트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